안녕하세요. 씩씩한 항암녀입니다. 저도 아직 아이디를 짓질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제가 가끔 하는 말이어서 일단은 씩씩한 항암녀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제 방이고요. 방에서 찍는 건 오늘 처음인데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집에 봉투가 하나 도착을 한 거예요. 봉투는 지금 찢은 상태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통지서였어요. 뭔가 하냐면 바로 장애심사 결정 내역서라는 거죠. 제가 9월 초에 이 장애연금 신청을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모르는 분 같아서 실제로 신청을 해서 제가 받게 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한 2기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3기더라고요. 병기가 좀 깊어서 임파선 전이가 있어갖고 오른쪽 전절제하고 그리고 임파선도 다 이제 긁어낸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항암 8번 했고요. 방사선은 한 23번 한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21번인지 23번인지 어쨌든 항암까지 다 그 해에 다 끝났습니다. 12월까지 치료가 다 끝났고 아시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항암이 끝나고 방사선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나면서 지금 이 정도 회복을 한 상태예요. 속은 비었어요. 이게 요즘 저한테 가장 속상한 일이긴 한데 잘 치료를 하다가 제가 3년 되는 그 시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간으로 전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받았거든요. 3년 정기검진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안 보고 자꾸 모니터만 보시는 거예요. 보더니 고개를 이렇게 가닥가닥 하시면서 제가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교수님께서 안 보이던 게 보인다. 오늘 검사를 좀 더 하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청천벽력 같긴 했지만 하라면 해야죠.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그날 당일 추가 검사를 더 했어요. MRI랑 뭐 이거 찍고 다시 가봤더니 이제 간에 전이가 됐다고 해서 한 1.8cm 뭐 있고 또 한 10개 정도 뭐가 흩뿌려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을 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자연치유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연치유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몸에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의료진을 믿고 다시 항암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멘스와 페마라를 지금 쓰고 있고 그 약을 쓰기 위해서 난소절제를 받고 한 달 정도 회복을 하면서 올해 7월에 난소 제거 수술 받고요. 그리고 8월부터 다시 이제 항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이제 서류를 넣었거든요. 9월 초에 서류를 넣어서 오늘이 지금 10월 며칠이지? 26일인가? 한 달 반? 2달 조금 안 돼서 이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요거 받기 전에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얘기했더니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만 원만 받아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금액 받고 사실 눈물이 찔끔 났어요.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야 근데 이게 받는 게 좋은 거냐? 안 아프고 안 받는 게 좋은 건지 내가 지금 이거 좋아하는 게 받는 거냐? 막 이러면서 친구랑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게 어디야? 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분이라면 3년 이상 납부했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긴 한데 어렵지 않게 혜택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서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신청하게 된 것도 암 환자라고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년 6개월 지난 시점 그리고 재발하신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3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재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떼야 되는 서류가 있고, 그리고 가서 뭐 직접 쓰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외에는 뭐 신분증 같은 것만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가시고, 뭐 신분증 같은 거 챙겨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직접 가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 병원에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진료 나오시면서 간호사분들에게 혹은 이제 뭐 의료진에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애연금이 장애인연금하고는 좀 다른 거여서 장애연금으로 신청을 하시고,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서식에 맞는, 국민연금에 나오는 그 서식에 맞는 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써주셔서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또 떼셔야 되는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초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초진이 언젠지를 아셔야 되는데, 초진했던 병원에 가면 기록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건대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초진은 강원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춘천에서 살고 있어서 강대병원에서, 아니구나, 한림대병원에서 초진이 있었는데, 그곳에 직접 가셔서 그 초진 시점으로부터 6개월에 대한 진료 기록지와 검사의 결과지를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초진만 거기서 딱 받고 바로 이제 병원을 옮긴 상태여서 그 외 것도 이제 초진 시점부터 6개월까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있었던 초진과 전후 6개월, 전후 6개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1년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6개월이라 해서 전후 6개월, 뒤로 6개월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전후로 3개월, 후로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전후로 6개월, 뒤로 6개월, 전후 6개월에서 1년치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확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청구하는 시점 있잖아요. 저는 9월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6개월이니까 재발이 됐다, 재발에 대한 그 부분이 나타나 있던 걸 다시 떼가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서류를 떼면요, 이만큼 줄 거예요. 뭐 논문 같은 뭐 CT, MRI 찍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만 하신 병원에서 다 이렇게 떼어주니까 처음에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데 그냥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주민센터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랑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만 떼가서 국민연금공단 가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렇게 보시고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니까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가면은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택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담당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유선상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금액 받는 거 얘기하시면서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내가 해당이 될까? 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해당 사항 되면 신청하셔서 매달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10월에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소급돼서 신청한 시점, 그러니까 9월에 제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9월부터 10월, 11월 소급돼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병 생활 하시느라 좀 여유도 없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이렇게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씩씩한 항암료였습니다. 고맙습니다.